예전에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2년 동안요, 문제가 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유권을 보면, 우리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유하죠. 점유하면은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유권, 이렇게. 근데 이 점유를 뭐라 한다? 법조문에는요,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사실상 지배죠. 이것을 점유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다가요, 뭐가 있었냐?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점유 설정 의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혼합 사실행에는 뭐가 있죠? 사, 부, 섬, 물이죠. 선점. 선점이 바로 뭐냐면 점유거든요. 그것을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점유권이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나오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요,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물권의 청구권 할 때요,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유로부터 뭐가 나오냐?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자력구제권은 자력 방위권하고요, 그 다음에 자력 탈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력 방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탈환은요, 누군가가 훔쳐간 것을 쫓아가서 빼앗아 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자력구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모든 문명사에서는 다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중심이 돼요. 국가 권력이 그만큼 강대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스스로 가서 자기의 피해를 구제받으면 안 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거 있죠.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점유 보조자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요, 두 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첫 번째 뭐냐면 영업상 또는 뭐다? 가사상, 이렇게. 그래서 영업상은 알바생이고, 가사상은 우리가 가사도우미를 얘기하죠. 플러스요, 타인의 지시예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시, 영업상, 가사상, 이게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것은 점유 보조자를 얘기해요. 점유 보조자는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니까 뭐가 있어? 자력 구제권은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죠. 그래서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점유 보조 관계는 적법할 필요가 없죠. 이런 보면 우리 불법 체류자들 있죠. 이런 불법 체류자들 우리 고용해야 안 해요? 파출부로? 하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 관계는 적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점유를 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접 점유, 이렇게요. 이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여기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에서 이게 항상 나와야 돼. 그런데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뭐냐? 다른 국가고시로 뭐라 나오냐?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임치, 기타 관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임대차 쭉 해가지고 임치, 기타 관계. 맨 끝에가 이게 임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임치, 기타 관계라고 잘 나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임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여기요, 전세권, 기타의 관계, 또는요, 지상권, 기타의 관계, 또는요, 임대차, 기타의 관계,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간접 점유가 나올 때 지상권, 기타의 관계, 임대차,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왔지, 임치, 기타 관계,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보면 전세권, 지상권,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국가 오시면 여기 뒤에만 딱 잘라가지고 임치, 기타 관계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에 한 것을 우리는 뭐란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간접 점유를 설명하면, 간접 점유는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죠? 근데 이제 간접 점유가 다른 곳에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간접 점유라는 타이틀로 문제가 나오긴 앞으로 아마 한 3, 4년 동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테마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을요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뭐란다?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자 그러면 항상 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접 점유자는 반드시 여기다가 간접이란 말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 직접은 이건 생략해도 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직접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를 점유자라고 하면 되지 굳이 직접 점유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간접 점유, 이렇게 간접 점유자 이렇게 있죠. 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 임대차를 뭐라 한다? 점유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이 점유매개는 매개라는 것은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세 계약을 하죠. 그럼 전세권 계약을 점유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죠. 우리가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이냐? 이 사람을 우리는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 무조건 직접 점유가 타주 점유가는 큰일 나.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내가 지금 잡고 있죠. 나 지금 무슨 점유하고 있어? 이건 직접 점유죠. 직접 점유인데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그래? 자주라고 하지 타주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직접 점유자가 타주란 말을 쓰려면 앞에다가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직접 점유자란 말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타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직접 점유자는 타주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 사람이 소유자로서 직접 점유하면 자주고, 소유자가 아니면 타주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점유 매개 관계에 한 직접 점유 이렇게 해야 돼. 그랬을 때는 이걸 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직접이라는 것은 뭐다? 점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뭐다? 점유는 뭐가 있어? 자력 구제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유자죠. 점유자는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하는 자력 구제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둘 다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건 간접이죠. 간접은 아직 점유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왜요? 을이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잘 거니까 갑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간접이다 이렇게 얘기해. 간접은 점유가 아니죠. 그런데 뭐는 하고 있다? 점유자죠. 점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점유매개 관계는 임대차가 끝나죠.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해요?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그러면 을은요, 갑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반환해야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매개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점유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임차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임차인을 점유매개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점유매개자는 이 갑과의 끈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점유매개자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냐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왜냐하면 직접과 간접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하죠. 왜요? 이 집을 임대를 했잖아요. 그럼 임대했으면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 누구다? 직접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의 권리가 우선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예요. 이 불법 점유자가 이 집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을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은 X한테 이 집을 너 나가라고 하고 키를 누구한테 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키를 자기한테 주라고 해야 돼요. 여기요, 을한테 주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방금 내가 얘기했죠. 직접과 간접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하죠. 그래서 직접한테 먼저 반환해라. 그런데 을이요, 반환받을 수 없어. 지금 외국에 출장 중이야. 그럴 때는 그러면 나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쇼,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쇼를 하잖아요. 그럼 점유 취득할 때 이때의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포함하는 거야. 직접, 간접. 점유 취득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할 때 20년 이상의 점유를 해야 되죠. 이때는 내가 직접 해도 되고 간접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택임대차요. 주택임대차에서 우리가 이제 대항력을 발생하잖아요. 대항력 발생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요, 을이 임차인이죠. 보증금 1억을 줬어, 갑한테요. 살고 있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전대차를 줘요. 전대차. 병을 전차인이죠. 이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요, 전차인이죠. 그러면 을이 다시 병한테 전대차를 주죠. 그럼 이 사람이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사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1억을 주고 다시 이사를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요? 5월 1일. 5월 1일 전입신고를 해.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죠. 병은 누구한테 돈을 줬죠? 을에게. 을은 누구한테 줬죠? 갑에게 줬죠. 그러니까요, 갑에게 을이 돈을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즉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병이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해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돈 한 푼도 못 받아. 병은 누가 돈을 받아야 돼? 을이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전대차 계약책이라고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전입신고를 을의 병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을의 전입신고. 을을 말한다. 이 사람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이 사람 무슨 점유? 간접 점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유치권. 우리가 유치권을 할 때 유치라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때의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하죠. 다 포함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어떤 경우는 채무자.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키고 유치권자가 간접하면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 빼고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키는 거 빼고, 알겠죠? 나머지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문제가 된 것은 내가 밖에 없어. 알겠죠? 다른 데도 다 점유하는 데는 다 직접, 우리가 항상 점유는 직접과 간접을 다 포함한 걸 점유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간접이 됐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된 것은 네 군데밖에 없어. 알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의 소유자가,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하죠. 점유자에게. 알겠죠? 이때의 점유자는 뭐라 한다? 직접 간접을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 직접 간접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간접은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네 군데에서. 알겠죠?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냐? 임차인에 대해서 봐. 그래서 임차인은 여기서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이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당장 이사를 온 경우가 있죠. 이사. 알겠죠? 이사를 아직 오지 않았어. 이사를 오지 않았단 말은 아직 뭐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사를 왔어.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임차권 등기나 전입신고가 돼 있어.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임차인이 이사를 아직 안 왔죠?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있다? X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가 있죠. 불법 점유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점유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자기가 직접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등기나 전입신고를 해서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 여긴 임차권의 기한. 여기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반환 청구를 못할까요? 임차인은?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 왜 임대인에게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죠.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서 임차인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누가? 임대인. 그런데요,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 못 해주고 있어?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위반을 하는데,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 간접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점유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권원, 이렇게요. 이 점유권원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 즉, 본권을 얘기해. 점유할 권한. 이 점유할 권한이요, 소유권이냐? 우리 소유자는 점유하죠? 절도범이냐? 절도범도 점유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이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또는 뭐가 있죠? 임차권이냐? 딱 세 가지 알면 돼. 알겠죠? 여기서요, 이 절도범은 뭐가 있어? 소유의 의사가 있죠? 소유의 의사. 여기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건 자주 점유고 이것은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타주는 나쁜 것이고 자주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자주 점유란 말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뭐라 나온다? 소유의 의사라고 나와. 알겠죠? 소유의 의사. 사실 이 소유의 의사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 무주물 선점이에요. 이런 무주물 선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무주물은 주인이 있어, 없어? 없죠. 주인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점유해야 돼. 그래서 무주물을 선점할 때, 지금 산에 있는 산토끼를 잡을 때는 저건 내 거다 하고 때려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무주물 선점에서 뭐 나온다? 소유의 의사로 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됐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다? 자주 점유로 이렇게, 자주 점유. 무주의 동산에 대해서 자주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소유의 의사가 뭐다? 바로 자주 점유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다 아는 데서 시험 나와. 어디서 나오냐?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알았죠? 점유취득시효하고 선의취득. 사실 여기에서만 자주냐 타주란 말이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문제가 돼서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무주물 선점에서 나와.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를 뭐 해야 돼?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자주와 타주는 어떻게 판단한다? 점유시초. 다른 말로 점유개시시라고 얘기해. 점유시초, 점유개시시에 뭐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외형적, 객관적. 그럼 외형적, 객관적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요, 전세를 사는 사람이요, 이건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 전세 사는 사람이.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주관적이죠. 주관적. 그걸 가지고 자주냐 타주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다? 외형적, 객관적. 즉 너 계약서가 뭐로 돼 있냐 이 말이죠. 계약서가 만약에 전세 계약이 돼 있다 그럼 뭐 타주. 알죠? 매매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뭐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점유시초, 개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요, 2월 1일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했어요. 2월 1일 날. 그러면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죠. 그런데요, 여기 5월 1일 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고, 지금까지는 무슨 점이고? 자주 점유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 선의 점유가, 선의 점유자가 점유했는데 이미 선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점유는 악의 점유다. OX, X란 말이죠. 그동안은 뭐고? 선의. 오늘부터 뭐고? 악의가 돼. 이 말이 바로 뭐냐? 점유시초, 점유개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점유권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임차인이 무조건 타죠. 전세권자 무조건 타죠. 소유자 무조건 자주예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점유권이 불분명해. 불분명하단 말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보면 할 때 어떻게 하나? 일단 뭐라 보냐?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그 다음에 뭐란다?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뭐라고? 추정되고 추정되고 여기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자주의 반대가 뭐예요? 타주. 평온의 반대가 뭐예요? 평온의 반대가 폭력이죠. 공연하다. 공연의 반대가 뭐예요? 은비. 선의 반대가 뭐죠? 악이. 무과실 반대가 뭐예요? 과실 있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네 가지는 뭐란다?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고, 이 하자는 점유의 병합. 점유를 병합을 할 때는 병합할 때는 하자를 만다 승계. 하자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폭력이나 은비를 악이 점유하고 똑같이 봐. 나중에 알겠죠? 다시 폭력과 은비를 뭐하고 똑같이 본다? 악이하고 동일하게 봐. 알겠죠? 그래서 폭력과 은비한 점유자는 악이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이런 우리가 이제 보면 각종 유학자 같은 거 보면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막 별의별 소리 다 쏘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정이 입증 책임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입증 책임. 추정이 누가 증명하느냐? 입증 책임하고 문제가 되는 거. 추정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뭐가 있냐? 보면요 107조에서부터 110조. 107조에서 110조 보면 누구죠? 선의의 제3자는 뭐가 된다? 선의로 뭐 한다? 추정하죠. 이때 추정. 선의로 추정하죠. 이때 추정은 증명 책임이에요. 증명. 누가 증명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정되죠. 추정되면 누가 입증한다? 항상 추정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입증해.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대방이 입증해. 여기서 상대방은 뭐냐? 그것은 무효를 만는 자, 무효를 만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왜요?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거든. 그러면 상대방은요? 보호가 된다고 하겠어? 보호가 안 된다고 하겠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추정이란 말이 나올 때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추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추정이 입증 책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뭐라고?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에서 이런 우리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을 볼까? 보존 등기 보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했는데 을이 보존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고 하죠. 이렇게 추정력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추정력이 없으면 내가 증명해. 추정력이 없으면 내가 증명한다고. 알겠죠? 누가요? 등기 명의인. 누가? 을이 입증을 하는 거야. 추정력이 없을 때 봐.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상대방을 뭐라 한다? 상대방 다른 말로 다투는 자라고 얘기해.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겠죠? 왜냐면 상대방은 나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라고 하면 저쪽 다투다 보면 쟤는 노라고 얘기해? 예스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예스면 상대방은 노라고.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봤을 때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은 나하고 다투는 자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자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방금 지금 여기 있죠. 197조 재량에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돼 안 돼?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누가 입증해? 누가? 추정 안 되니까 입증은 누가 해? 내가 누구예요?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점유자인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추정 안 되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추정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이건 밑에는 안 나와. 그냥 자주점유는 뭐가 된다? 뭐가 돼? 추정되죠. 그럼 추정이니까 누가 입증을 해? 오케이. 상대방이 입증을 하죠. 상대방은 뭐다? 자주라고 주장한다, 타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다투니까. 너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너는 타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간단하죠. 항상 내가 자주야. 나는 자주로 추정해. 그런데 추정이니까 상대방이 입증해. 상대방은 내가 자주인데 다투니까 나를 뭐라고 주장한다? 타주라고 주장한다. 간단하죠. 알죠? 여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 증명책임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하고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하고 반대로 봐, 반대로. 알겠죠?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 알겠죠? 여기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추정이란 말이 있는데 무조건 입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뭐가 관계된다?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 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첫 번째,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대리 있죠, 대리. 우리가 대리에서 뭐가 있어요? 대리에서 현명을 하지 않을 때 현명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죠. 이 본다를 뭐라고 하면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정한다 그러면 본다 그래야지. 자, 두 번째 어디가 또 있어? 기한에 있죠. 기한에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하죠. 추정. 이때의 추정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이때의 추정 본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추정이라는 게 또 어디가 있어? 198조하고 200조 아직 안 했는데 점유자가 특히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어떻게?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뭐한다? 오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 추정한다 그래야 뭐라고 하면 안 돼? 항상 여기가 제일 중요해.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그러면 추정한다.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추정이라고 해야지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왔죠? 어디에서? 담보책임에서. 담보책임 보면 579조 보면 채권에 있어서 담보책임.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뭐한다?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이야. 추정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본다로 시험에 나왔어.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추정이란 말과 본다란 말이 비교가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이것을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그건 필요 없어. 추정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느 것은 우리가 추정이고 어느 것은 뭐다? 입증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것을 정리를 잘 해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원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권원이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이건 197조 제1항이에요. 뭐라고 했다? 자주, 병원, 공연, 선의로 추정되고. 여기서 추정보다 입증 책임이야. 추정이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너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고, 그 다음에 평온이 아니고 폭력이고, 그 다음에 공연이 아니고 뭐다? 은비다. 이렇게 입증해. 무과실은 언제나 추정 안 돼. 그래서 무과실이 추정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무과실이 추정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취득쇼. 점유 취득쇼. 먼저 등기부 취득쇼. 또 하나는 뭐다? 선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과실이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하고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뭐라나? 평원, 공연, 선의. 아니, 평원, 공연, 선의.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부 취득쇼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돼.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무과실이 문제가 된다, 추정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몇 가지다? 두 개. 하나는 뭐다? 선의 취득. 그래서 선의 취득에서는 추정된다 안 된다? 무과실? 안 돼. 등기부 취득쇼. 무과실 점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증명해야죠. 증명을 누가 해야 돼? 선의 취득에서 무과실은 누가 증명해? 이게 중요해. 선의 측에서 무과실은 증명 안 되죠. 추정 안 되죠. 그럼 누가 증명을 해? 선의 취득자. 내가 한다니까.
내가, 그래, 선이 취득자가 증명하고, 등기부 취득시로 누가 증명을 해? 시효 취득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내가 증명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증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밖에 문제가 안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197조에서 모요행위,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 그 다음에 198조. 198조는 점유, 계속, 추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추정인데요. 추정인데 이것은 사실 뭐 본다 이렇게 잘 안 나와. 알지?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이것은 입증체배와 관계가 없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뭐하고 나온다? 본다 하고 나올 수 있어. 본다 하고. 알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어느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어. 점유, 계속, 추정인데 이거 뭐냐? 지금요, 여기요, 갑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점유물 반환은 전번 시간 했었죠. 전번 주 안 했어요? 점유 5천건, 점유물 반환은 누가 언제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 안에. 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년 점유했는데요. 을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이요. 1년 안에 다시 갑이 찾아와가지고 2년 지금 점유했어. 그러면 4년, 1년, 2년이죠. 을을 중심으로 전후의 점유자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봐. 몇 년? 7년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걸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점유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야. 내가 봐요. 내가 이 집에서 4년 살았는데 내가 잠시요 미국 간 사이에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산 거야. 1년 동안. 내가 돌아와서 야 너 나가.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또 2년 살고 있어. 그럼 나는 4년 살고 있다가 1년 끊어졌다가 다시 2년 살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집에서 쭉 몇 년 살고 있는 걸로 봐줘. 7년을 살고 있는 걸 봐준다. 그걸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4년, 2년, 3년 이렇게 있어. 이 사람 선이, 이 사람 악이, 그다음에 이 사람 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선이, 악이, 선이니까 이 병이죠. 병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 자기 것. 자기 것. 나는 왜요? 나는 지금부터 여기 봐봐. 을을 중심으로 전후의 점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는 같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점유의 분리 이렇게. 그래서 몇 년이다? 3년에 뭐다? 선이 이렇게. 그런데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할 수 있어. 이걸 점유의 병합이다. 병합.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모두 몇 년이다? 6년에다가 9년이네요. 이 계산 잘 안 돼요? 4하고 2하고 3하고. 알겠죠? 어려워 이게. 알겠죠? 몇 년이다? 9년이다. 9년. 9년이고 뭐다? 여기는 선이죠. 여기는 선이죠. 뭐가 있어? 고춧가루. 아기가 있죠. 점유를 병합할 때는 뭐를 쓴 게? 하자를 쓴 게. 이걸 하자죠. 하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선이어도 뭐로 본다? 악이로 보죠. 여기서 문제. 악이죠? 이 사람 선이고 악이죠? 3년의 선이고 3년, 9년의 악이죠? 잘 봐. 자기 것만 분리하죠? 전부 다 더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점유는 사실이니까. 자, 그럼 봐. 여기서 문제예요. 이 사람 지금 선이죠. 선이니까 이 사람은 이 병은 지금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죠?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아, 이거 자주예요? 오, 오케이. 여기는 그럼 악이죠? 악이니까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 타주. 오케이, 자주예요. 왜 자주?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봐봐. 갑을병 봐봐. 갑을병에서 우리가 명확하면 소유자다. 그러면 자주. 전세권자다. 타주죠.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지금 한번 봐봐. 누구라고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갑을병이라고 돼 있지. 전세권자다. 소유자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무조건 뭐라고?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뭐래? 추정. 다시.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뭐를 해? 추정. 추정된다. 그래서 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원이다, 폭력이다? 평원이다, 폭력이다? 여기는 평원이에요? 여기 밑에는? 여기는? 악이니까. 악이니까 뭐? 그러니까 평원이다 이 말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사람 지금 누구한테 지금 폭행했다는 말 지금 있어 없어? 없으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이라니까. 무슨 말을 했죠? 여기 그러면 공연이다, 은비다? 공연이다, 은비다? 뭐 숨겼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일단 공연이라니까. 공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항상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권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전세권자가 임차인이 그럼 무조건 타주예요. 무조건 타주. 알겠죠? 근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점유자. 항상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점유자가 이렇게. 그럼 누구예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 무가 지르면 큰일 나. 무 선생은 러시안 캐시에서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점유자는 뭐다? 자주평원 공연 선의. 뭐라고?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해. 무조건. 점유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점유자라고 그랬지.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해. 알겠죠? 다시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해. 점유권에서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 점유자가요,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점유자가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됐죠, 지금? 여기서 문제. 이 사람이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점유취득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누가 증명해? 여러분, 점유자라고 그랬죠? 점유자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추정이죠. 자주점유 추정이니까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라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봐봐. 내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내가 자주점유임을 증명을 했어. 내가 자주점유를 증명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는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다, 타주다? 여전히 자주다. 왜? 증명을 누가 해야 돼? 상대방.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주점유, 즉 매매나 증여나 교환을 받았다고 증명했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이다.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니까? 상대방.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증명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증명했어. 필요 없어. 그것은 아무 영향이 없어. 내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무조건 타주예요. 소유자가 무조건 자주예요. 알죠? 무슨 것을 매수했다? 무조건 자주예요. 그럼 매수했으면 자주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무조건 타주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점유자 누군지 모르죠. 그럼 일단 뭐로 간다? 일단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 이해됐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됐죠, 지금? 자,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딨죠? 여기죠? 여기서 보면 점유권원이 분명했을 때, 그 다음에 점유권원이 불분명할 때 이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하고 관계돼서 한번 봐. 상속하고 관계돼서. 이제 점유 계속했죠? 그 다음에 아까 200조 있었죠? 점유자가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이 추정은 뭐와 관계된다?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점유물은 뭐다? 어디에 해당한다? 이것은 동산에만 해당하고 어디에는 안 된다? 부동산에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공시 방법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한다? 등기. 동산의 경우는 뭘 한다? 인도로 뭘 한다? 점유의 이전. 점유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 인도라고 그래. 알겠죠? 동산은. 그래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200조 이것을 하나 알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을이 전세를 살아요. 전세 사는데 을이 타주 점유예요. 타주.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병이죠. 병 이걸 상속을 해요. 상속했는데 그럼 이게 아들내미죠.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죠. 그럼 아들내미는 소유자가 된다. OX. 뭐가 돼요? 여전히 전세가 되죠. 여전히 전세권자. 타주가 되죠. 알겠죠? 아버지가 전세로 살았는데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여전히 타주가 돼. 그래서 이거 봐봐. 타주가 되죠? 그러니까 뭐요? 이것은 점유의 분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점유의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타주죠. 타주가요. 만약에 내가 자주가 되고 싶어. 자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주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되고 싶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뭘 생각을 하죠? 왜 생각을 하죠? 집을 사야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를 해야죠. 경매를 해야죠.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원에서 소유 의사로 점유해. 자주 점유하든지 자기에게 전접 점유시킨 이 갑한테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로 점유하든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 뭔다? 자주다. 이렇게. 알죠?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그럼 마찬가지죠. 자주가 만약에 타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자가 전세를 사려면 집 팔고 전세 계약하면 되죠. 집 팔고 새로운 권원. 집 팔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상속은 봐봐. 상속은 타주가 타주지 타주가 자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타주가 자주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데 상속은 여전히 타주가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점유에 관한.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점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점유자와 회복, 뭐죠? 자주 점유, 타주 점유를 한번 봐. 우리가 이제 자주 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점유가 있죠?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여러분요, 이것은 다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러면요, 자주 점유는 원래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자주 점유로 추정하니까 입증을 누가 한다? 입증을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주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 뭐냐면 매수인. 매수인은 무슨 점이죠? 자주죠. 매수. 내가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자주죠. 첫 번째 매수인 자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주점유가 원래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인접 토지의 일부.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962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 51평. 이 사람이 전체가 962평의 땅을 샀어. 그런데 여기 있는 땅이 남의 땅인데 51평이란 말이죠. 남의 건데 이것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바리게트를 펜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건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죠. 이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이걸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초과란 말이 나와. 상당히 초과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13평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이것은 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주. 인접토지 일부, 이것은 자주. 자주점유, 이것은 뭐란다? 타주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시효가 완성됐죠? 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 뭐란다? 매수 제의를 해. 그럼 매수 제의가 뭐죠?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토지가 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당신 땅을 20년간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건 내 거니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가족을 동원해서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효취득 완성한 자하고 등기부상 권리자하고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그러면 내가요, 시효취득 완성자는 자기 거로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 하고 원래 땅 주인을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또 소송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서로가 내 것이라 싸우니까 어차피 농사 못 짓고 손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냥 그 돈 내가 계산해서 나한테 줄 테니까 너 그냥 나한테 판 걸로 해라. 어차피 너 나한테 소송하면 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매수 제의라고 그래. 이 매수를 제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20년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매수 제의는 여전히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 여전히 자주 점유다. 여러분요, 특히 세 번째 여러분 지자체.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 나오거든요. 지자체나 국가죠. 이런 지자체나 국가도 법인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다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 우리가 국가가요, 건물이나 토지를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데 보면은 뭐죠? 대구 같은 데는 아마요, 대구시에서요, 다른 병원을 임대할 수도 있죠. 급하게 지금요, 환자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입원을 시켜야 되니까 병원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돈 주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우리가 구청 같은 데 짓죠. 구청. 그럼 구청 건물을 지으면 그럼 구청 직원들 그 건물 안성될 1년 동안 어디가 있어?
옆에 건물 임차인에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구청이나 지자체죠. 구청이나 국가도 다 임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자체가 임대했다 타주죠. 그런데 지자체가 임대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이렇게 나와. 그럼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다? 점유죠. 그럼 뭐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돼. 그러면 증명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런데 우리가 취득시효 보면 판례가 국가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자주 점유해야죠. 그러면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자주 점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못해. 서류를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을 타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상대방이 해야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주인 것을 먼저 봐. 타주는 뭐냐? 타주는요 이러면 분묘기지. 이런 분묘기지가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 이면 남의 땅에다가 그다음에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이런 명의 수탁자가 뭐예요? 명의 신탁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사람. 명의 수탁자.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아기의 무단 점유. 무단 점유죠? 무단 점유는 뭐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남의 땅이라서 마음에서 알면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유자. 그럼 공유자는요, 내가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전부를. 그러면 2분의 1에서는 무슨 점유? 자주. 나머지 2분의 1에서는 무슨 점유? 타주. 이해되셨죠? 그것을 공유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기본적인 네 가지를 무조건 남겨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봐봐. 무효. 그 다음에 무권리자, 타인 소유. 그 다음에 처분 권한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요 헷갈릴 수가 있어.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인데 무효란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계약을 알고 있다 무슨 점유? 타주. 모르고 있다 뭐? 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지금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그것을 갑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주죠. 아직 계약이 무효인 것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면 자기는 이 계약이 적법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 자주 점유.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했어.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어.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물건을 매수했어. 그러면 자주다 타주다? 자주다 타주다?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니까.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다니까. 자주다 타주다? 둘 다 자주가 된다. 알겠죠? 둘 다 자주. 왜? 우리는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내가 계약을 체결을 해. 그러면 매도인이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그걸 매수해서 나한테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다?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도 유효이기 때문에 무권리자, 타인 소유, 매수에도 그것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가 된다. 자주. 알겠죠? 그 다음에 처분권한. 처분권한이 뭐다? 등기죠. 처분권한 없음을 알면서 매수했다? 자주다 타주다? 처분권한이 게 뭐예요? 그러면 등기죠. 등기를 해줄 수 없다잖아요. 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주다 타주다? 타주가 된다. 이것이 이러면요 조금 조심해야 돼. 알겠죠? 무권리자, 타인 소유 관계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판 사람이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타인 소유란 말하고 무권리자란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됐다. 경매.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 다음에 매매가 됐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경매가 되죠. 매각대금 완납시. 이런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완납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소유자다? 경락인이 뭐가 된다?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종전소유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종전이잖아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뭐가 돼요?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 복귀.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가 된다. 타주.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가 돼. 왜요?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거든. 지금은 당장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도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매매에서는요, 여기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등기 후 해줬어. 등기 후 지금요, 인도 의무를 진 자, 인도 의무를 진 자 이렇게 나와. 등기를 해주고 인도 의무를 진 자, 자주냐 타주냐 이 말이죠. 자주다 타주다? 등기를 해주고 나서 아직 인도 안 했어 이 사람이. 매도인이. 자주다 타주다? 왜 타주다? 등기해줬다고? 알겠죠? 맞죠? 자 봐봐. 그럼 등기를 했다는 것은 머리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대금을 받았다.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니까? 그러니까 봐봐. 매도인이 땅을 팔았어. 땅을 팔고 등기해줬다는 말은 잔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잔금 받고 등기해줬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몰라. 그래서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인도 의무만 있어. 왜요? 지금 여기 지금 뭐죠? 밭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니까 농작물을 수확하고 인도해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잔금 치르고 등기 다 받았어. 농작물은 한 달 뒤에 수확을 해. 그럼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이 계속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매도인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나온다니까. 알죠? 여기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왜 여기서 이게 나온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매도인이 땅을 팔고 인도 의무만 지고 있다 이 말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상태에서 인도하기 전에 잽싸게 거기다 졸업식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인도 의무를 지고 있으면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그러면 자기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남의 땅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안 돼.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가면은 이 말이 다시 나와. 알죠? 인도 의무를 진 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나온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한다. 자주점인데 타주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봐. 소송.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가면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가?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상대로 2월 1일 소를 제기해. 소를 제기했다가 여기 5월 1일 점유자가 패소해. 누가 패소한다? 왜 점유자가 패소하냐? 왜 점유자가 패소해요?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점유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점유자가 항상 패소해. 이번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대로 소를 제기해. 2월 1일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해. 누가 패소해? 점유자가 패소한다니까.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점유권 배우니까 점유자가 패소해. 점유자가. 알겠죠? 누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점유자가 패소한 거예요. 알겠죠?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 점유자가 소유자가 점유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패소하죠? 응, 알았어. 패소하죠?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할 때부터 무슨 점유? 자주점유. 패소할 때부터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이걸 뭐라고 암기하고 있죠? 자를 보면 쏙이 탄다, 쏙이 타 이렇게 암기해.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느냐? 누가 누구한테? 알겠죠?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면요. 점자 쏘타 이렇게.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자기는 소유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해달라 이랬겠죠.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나한테 해달라 그랬겠죠. 점유자가. 그러니까 패소에도 여전히 자주점유가 되지만 이제 누가 열받았어? 소유자 열받았죠. 소유자가 열받아서 점유자한테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그래서 소유자가 승소했어. 점유자가 패소했어. 그럼 점유자는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점유?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점자 쏘타 시작. 점자 쏘타 나 이런 거 싫어해.
근데 암기해. 알겠죠? 점자 쏟다. 아주 싫어하는데. 알겠죠? 점자 쏟다. 그런데요, 둘다. 언제부터? 소제기 할 때부터 뭐가 된다? 악의 점유가 돼. 자, 지금부터 봐. 악의 점유는 첫 번째, 과실을 수치를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실 수치하면 거기서 뭘 해야 돼? 반을 해야 돼. 반환. 세 번째,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어.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알겠죠? 대가. 알겠죠? 이게 악의 점유자의 세 가지의 큰 특징이야. 그런데 여기서 악의로 보는 것이 있어. 악의로 보는 것. 뭐가 있어? 악의로 보는 거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점유? 폭력 점유. 그 다음에 은비 점유. 또 패소하면 소제기시. 언제부터? 소제기시부터. 이렇게 써. 이것을 뭐죠? 악의로 봐. 그러니까 폭력이나 은비나 패소하게 되면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2월 1일 소송에서 패소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일단 과실을 수치하는 거예요. 일단 과실을 수치해. 알겠죠? 2월 1일서부터 5월 1일까지. 그런데 5월 1일 패소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뭐가 돼? 악의가 돼. 그럼 2월 1일부터는 과실을 수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까지 여기서 수치한 거 그럼 반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안다고 얘기 좀 해줘. 우리가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이니까, 악이면 무조건 과실 수치 못하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나야지 패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반드시 패소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단 과실을 수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패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할 때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악의로 보니까 소 제기할 때부터 과실을 수치한 것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그래서 악의 점유자 여기 과실 수치하지 못한다. 수치한 과실선 반환한다. 잘못으로가 중요해. 잘못으로.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온다?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하죠. 그러면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키워드가 뭐다? 잘못으로. 이게 중요해. 잘못으로 그때 대가를 보상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자주와 타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보고, 바로 다음 시간에 뭘 보냐? 이제 소유권인데, 점유자, 회복자를 보고, 바로 점유 취득시효를 바로 봐.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을 바로 봐. 알겠죠? 왜냐면 같이 점유권하고 같이 연결이 돼. 그냥 우리가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알겠죠? 여기 법의 논리로 가야 돼. 그냥 책의 순서대로 가면 나중에 끊어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점유가 연결된 것이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연결된 거 딱 두 개밖에 없어.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선의 취득. 알겠죠? 이것만 점유하고 연결이 돼. 나머지 연결된 게 거의 시험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뭘 보냐? 원래 이제 소유권은 뭐 같죠? 소유권은 상린관계가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 있고, 공동소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것과 관계없이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뭐 본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선의취득 이 순서대로 끝내. 그래야지 점유가 같이 딱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